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마른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듯 갈증이 몰려오고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운 피곤함이 몸을 감싸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느낌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몸속 혈당이 조용히 오르내리며 당신의 에너지를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마치 바닷가의 파도 같습니다. 잔잔할 때는 편안하고 고요하지만 조용히 커졌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큰 파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파도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한번 출렁이면 회복 속도가 더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위험이 시작됩니다. 나는 단 것을 많이 안 먹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하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식습관과 생활 패턴 속에 숨어있는 요소들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이미 혈당의 파도가 몸속에서 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곧바로 약이나 병원 치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밥상 위에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 혈당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 3가지는 특히 효과적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0%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서는 지금도 하루 3끼를 드시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단지 약간의 선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혈당의 큰 파도를 막고 삶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오늘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왜 혈당이 점점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왜 제가 지금 이 3가지 음식을 강조하는지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왜 혈당을 다루는데 서툴러지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합니다. 젊을 때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재빠르게 분비되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고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의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창고인데 나이가 들면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 밥을 먹어도 그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떠돌게 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국수 2그릇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한 그릇만 먹어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근육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혈당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을 높입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있어 금세 안정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스트레스에도 혈당이 오래 불안정하게 남습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기도 하지요.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 혈당 관리가 단순히 단 것 적게 먹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빵이나 사탕은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도 공복 혈당이 늘 높게 나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 끼니마다 흰 쌀밥만 듬뿍 드시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나이 들며 변화하는 몸 전체의 균형이 혈당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운동을 유지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쪽은 노화 자체가 인슐린 분비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므로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 분명한 사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혈당이 무조건 불안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췌장과 근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의 한 가지가 바로 음식 선택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곡식과 반찬 속에도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으며 꾸준히 먹으면 혈당의 파도를 잠재워주는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던 음식일 겁니다. 바로 보리밥입니다. 보리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리 특별하다고 하고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첫 번째 혈당 안정 음식이 바로 이 보리입니다. 보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급히 밀려드는 물을 두구로 차분히 걸러내는 것처럼 혈당의 파도를 한 박자 늦춰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평생 흰쌀밥만 고집하셨고 혈당이 늘 들쭉날쭉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조절해도 공복 혈당은 괜찮지만 식후 혈당은 자꾸 치솟았지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이 바로 흰쌀에 보리를 30%만 섞어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밥이 질겨서 목 넘김이 힘들다며 불평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식후 혈당 상승폭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도 피곤함이 덜하고 점심 후 졸음이 줄어든 걸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리가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배변을 돕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한 끼의 밥이 혈관 건강 전반을 지켜주는 셈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보리가 혈당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심한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과 함께 식습관을 조정할 때 훨씬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보리밥 한 공기가 약을 대신하진 않지만 약의 효과를 2배로 살려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보리를 섞을 때는 최소한 20-30%는 넣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색깔만 조금 달라질 정도로 섞어서는 혈당 안정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질기게 느껴질 수 있지만 2-3주만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편하고 속이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에서 보리밥은 잊힌 손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초대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은 한결 잔잔해지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 밥상 속에 숨어있던 다른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음식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혈당 조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흰쌀밥만 반짝이던 현대식 식탁과 달리 예전에는 보리, 기장, 조, 팥, 콩 등 여러 곡식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금은 잡곡밥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때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식사였던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흰쌀만 먹으면 기운이 없고 속도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까? 당시엔 영양학적 설명을 몰랐지만 실제로 다양한 곡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는 사실들을 조상님들은 이미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계셨던 셈이지요. 특히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반면 보리나조 같은 잡곡은 껍질과 배아가 남아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에 잡곡밥 한 그릇만 먹어도 오후까지 든든했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새로운 슈퍼푸드를 찾기보다 잊고 지냈던 전통 음식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귀리 오아츠를 건강식으로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보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그것을 먹어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입맛은 부드러운 흰쌀밥에 길들여져 있고 잡곡밥은 거칠고 질기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이가 시려서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잡곡을 물에 오래 불리거나 정이밥솥에 잡곡 모두제를 활용하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전통 발효 음식과 잡곡을 함께 먹을 때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를 곁들이면 장내 세균이 더욱 활발히 작용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조절한다는 것이죠. 결국 조상들이 드시던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이 인정하는 기능성 식단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주방 속에 혈당 조절의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선으로 다음 음식을 만나보시죠. 생각보다 흔하지만 그 효능을 알고 나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영은입니다. 영은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십니까? 가을이면 진흙 속에서 캐 올린 뿌리, 동그랗게 잘랐을 때 보이는 동글동글한 구멍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반찬. 하지만 이 단순한 뿌리가 혈당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은 속에는 레지스턴트 스타치,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전분은 위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속도를 부드럽게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밥만 먹으면 식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금세 졸음이 쏟아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은 이미 복용 중이셨는데도 개선이 더딘 상태였지요. 제가 권한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3회 이상 영은을 반찬으로 곁들이라는 것.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환자분은 밥 먹고 졸음이 덜 오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영은의 혈당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조리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설탕에 조리하면 당연히 혈당 안정 효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삶거나 살짝 볶아 먹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영은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도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이득이 있는 셈이지요. 게다가 아삭한 식감 덕분에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도 유용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 음식에서는 영은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요한 수행자의 밥상에 오른 이 단순한 뿌리가 사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맑게 하는 숨은 조력자였던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은 반찬을 한두 조각 곁들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혈당의 파도를 완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나 혈당의 균형은 음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습관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식사 속도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밥상을 두고도 누군가는 혈당이 크게 오르고 또 다른 이는 잔잔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놀랍게도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습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빨리 먹기입니다. 배가 고프니 허겁지겁 삼키게 되고 국물부터 들이키며 밥을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으면 당분이 순식간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고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늘 식사 후 졸음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으로 바꾸고 한 숟갈을 최소한 90번 이상 씹도록 습관을 들이니 2달 만에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에서도 혈당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밥 먹는 법만 고쳤더니 몸이 달라지네요. 여기서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씹는 횟수가 실제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식사 속도와 혈당 조절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천천히 먹을수록 인슐린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식사 환경 차리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반대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음식이어도 혈당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 앞에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예절 이상의 의학적 지혜가 숨어 있었던 셈이지요. 자, 이제 두 가지 음식을 살펴보았고 식사 습관의 중요성까지 짚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혈당 안정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마 당신의 식탁에도 이미 자주 올라오고 있을 텐데 그 가치를 다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와 콩류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익숙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종종 간과하지요. 사실 두부와 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세 번째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선 두부의 주성분인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밥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두부를 곁들이면 같은 양의 밥이라도 혈당 상승폭이 완만해집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는데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주요 창고라는 점을 떠올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66세 여성 환자분이 두부 반모만 매일 저녁에 추가로 드셨는데 석 달 후 공복 혈당 수치가 CL1, 랑티엘 정도 안정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침에 덜 피곤하다고 말하셨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두부나 콩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고기 대신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콩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혈당 반응을 낮추는 기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합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두부와 콩이 혈당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보강해 뼈 건강에도 좋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값이 싸고 구하기 쉬워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밥, 영은, 두부. 세 가지를 밥상에 꾸준히 올리면 약을 늘리기 전에 몸이 먼저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꾸준히 따라온 분들이 혈당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종종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에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종종 나이 탓이라 여기고 지나쳐버립니다. 피곤함, 갈증, 잦은 소변, 갑작스러운 졸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낮잠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검사를 해보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의 졸음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당 불안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65세 남성 환자분은 이유 없는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더위를 타서 그렇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혈당이 높아져 몸이 소변을 통해 당분을 배출하려는 신호였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작은 증상은 이미 당뇨의 문턱을 넘었다는 증거였지요.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혈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 심장 문제, 수면 부족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수준의 혈당 변동부터 증상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몸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이 하는 말을 메모하세요. 피곤함이 언제 심한지, 졸음이 어떤 식사 뒤에 오는지, 갈증이 어느 시간대에 두드러지는지 기록하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은 의사가 진단할 때 큰 단서가 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신호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가족은 미세한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식사 후에 자꾸 숨이 차지 않아? 라고 물었다면 그 말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혈당 관리의 길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음식과 습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 단식요법 등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방법들입니다. 혈당 관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과 단식요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완전히 끊어야 혈당이 내려간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하루 2끼만 먹어야 건강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당연히 덜 오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일부는 이런 식단으로 좋은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지속성입니다. 밥을 평생 줄이고 고기나 기름진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국 어르신들의 식문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식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끊고 일정 시간에만 먹는 간헐적 단식은 체중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장시간 공복이 오히려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아들의 권유로 단식을 시도하다가 어지럼증과 탈수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결론은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노인에게도 저탄수화물과 단식은 충분히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제한식보다는 평생 즐겨온 식단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보리밥을 섞고 반찬에 영은을 추가하고 두부를 자주 곁들이는 것.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이 그런 균형 잡힌 접근에 좋은 예입니다.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몸과 생활에 맞는 작은 조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을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령, 약 복용 여부, 신장 기능,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터넷 정보만 믿고 시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탄수화물이나 단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효과가 크지만 또 다른 일부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균형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큰 다이어트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리밥을 하루 3끼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흰쌀에 보리를 섞어도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영은도 매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주 2, 3회만 반찬으로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두부 역시 고기 대신 주 2, 3회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점심에만 보리밥 먹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하빌리브르베간치마 DL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본인도 신기해하며 나는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실천이 몸 전체에 파급 효과를 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당은 며칠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작은 습관을 유지하면 혈관벽이 덜 손상되고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몸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는 미미해 보여도 쌓이고 나면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가족 모임에서 흰쌀밥과 달콤한 후식을 거절하기 어렵지요. 그럴 때는 죄책감을 갖기보다 다시 균형을 회복하면 됩니다. 혈당 관리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성입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10번의 올바른 선택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음식을 생활 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례를 나누면 아마 당신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혈당 관리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67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나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마다 흰쌀밥에 김치만 드시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빵과 우유로 간단히 때우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흰쌀밥 대신 보리밥, 점심 국수에 영은 무침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빵 대신 두부 반모를 추가하는 것이었지요. 석 달 후 이분은 아침에 덜 피곤하고 밤에도 덜 뒤척인다며 활력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늘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리밥을 고집스럽게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저녁에 두부를 꾸준히 곁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늘리지 않고도 6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0.5% 이상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예전처럼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약을 이길 순 없지만 약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또 다른 10대 부부 환자분은 함께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내는 보리밥을 챙기고 남편은 영은을 직접 사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지속하자 건강도 좋아졌지만 부부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함께하니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의료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혈당은 잡혔지만 체중 조절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도해본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으신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내년 이맘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 여정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리밥 영은 두부와 콩류라는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하며 작은 실천이 혈당의 파도를 얼마나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보리밥 한 숟갈을 천천히 씹어 삼키는 순간 곁에는 아삭한 영은 무침이 놓여 있고 부드러운 두부 반찬이 소화에 부담 없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한 끼를 마쳤을 때 몸속 혈당도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하루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조그마한 파동도 누적되면 큰 파도를 만들지만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이 내일을 그리고 내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드리는 약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환자 본인이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들이라는 것을요. 밥 한 그릇을 고르고 반찬 하나를 곁들이고 조금 더 천천히 씹는 그 과정이 곧 혈당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세 가지 음식을 생활 속에 하나씩만 담아보십시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수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줄고 졸음이 덜하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앉을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소소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단 한 숟갈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한 하루를 만들고 내년의 활기찬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